제노바와 베네치아까지 죽지 않고 도착한 사람들은 겨우 10명 정도였고, 이 무사 기환자를 반기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포옹했고, 대화 중에서 입에서 입으로 독기운이 옮겨가서 병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감염된 사람들은 3일 만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중세말 흑사병,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2019년 코로나19 등의 팬데믹은 그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고방식과 태도, 타자에 대한 편견과 불관용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혐오와 공포조장, 속재앙 만들기, 인포라 불리는 거짓 정부와 헛소문 등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팬데믹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는 자주 폭력과 끔찍한 학살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14세기 중엽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이 유포되었고, 평소 유대인들을 혐오했던 기독교 사회는 이를 빌미로 다수의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거짓 소문, 오해, 왜곡, 부정확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됩니다.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서유럽 기독교 세계로 전파되는 초기에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 종교적으로 편향된 이해와 대응, 편견과 혐오에서 나오는 오해와 왜곡 등이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부정확함, 거짓, 편견, 오해, 왜곡 등으로 점철된 당대의 기록들은 흑사병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복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철저한 사료 검증과 비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이탈리아 피아첸차 출신의 공증인 가브리엘레 데 무시스의 증언과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 해석입니다. 그는 1347년 흑해 카파에서 서유럽 세계로 전염병이 퍼져나가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역사가가 이 문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중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시체 투척을 최초의 세균전이나 생물학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논문에서 이 역사적 사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의 해석과는 달리 무시스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흑사병 당시 그는 60대 후반으로 자신의 고향 피아첸차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접 목격자가 카파 공성전 이야기를 쓴 시점은 전염병이 피아첸차에 유입되고 나서 몇 년 후였습니다. 그는 흑사병을 피해 피아첸차로 피신온 제노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전염병을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염병을 신의 뜻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 벌하는 신의 분노로 규정했습니다.
흑사병이 신의 징벌이라는 사고는 중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무슬림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무시스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다른 점은 그의 이야기 속에는 몽골과 제노바 상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강하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의 기록 중 무시스의 증언과 일치하는 사료가 드뭅니다. 그가 몽골이 흑사병으로 죽은 동료의 시체를 성안으로 투척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몽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로 인한 편견과 혐오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유럽인들에게 몽골은 지옥에서 온 사자라 불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시스는 신의 징벌을 받은 몽골족으로부터 서유럽 기독교인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은 제노바 상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흑사병에 관한 기록을 남긴 비잔티움 황제 요하네스 6세 칸타구제노스는 물론 자신들의 백성을 탓하기도 했지만 그 잘못을 제노바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 미켈레 다 삐아짜도 전염병은 하느님께서 제노바인들의 죄를 벌하려고 내린 성스러운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도사는 1347년 10월 신이 내린 신성한 징벌을 피해 도망온 12척의 제노바 선박이 메시나 항구에 들어왔고 이 제노바인들의 몸 안에 끔찍한 질병이 있어서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감염되어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시스와 같은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저주받을 이교도이자 지옥의 사자인 몽골과 돈밖에 모르는 제노바 상인들이 신의 징벌을 먼저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신의 섭리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대 병리학적 기준에서 보면 무시스와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증언은 틀립니다. 당시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주로 지위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옮기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접촉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중세 유럽인들은 흑사병이 에르시나 페스티스라는 지배력에 상주하는 병원균이 숙주인 쥐를 통해 인간에게 감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시스는 부패한 공기가 전염병을 옮긴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고는 당시 의학계의 공통 견해이기도 했습니다. 1348년 흑사병의 원인을 알아보라는 프랑스 왕 필립 6세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파리 의학부는 목성, 토성과 화성이 1345년 3월 물병 자리와 일치하게 되면서 사악한 공기를 만들었고 이 공기가 전염병의 원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흑사병이 서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카파라는 무시스의 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배를 이용해 카파를 빠져나간 사람 중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 선박이 제노바와 베네치아로 귀환하면서 전염병이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탈출에 성공한 제노바와 베네치아까지 죽지 않고 도착한 사람들은 겨우 10명 정도였고 이 무사 귀환자를 반기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포옹했고 대화 중에서 입에서 입으로 독기운이 옮겨가서 병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감염된 사람들은 3일 만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약간만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설명이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카파를 탈출한 선박이 제노바에 도착하는데 2달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만약 배에 전염병 환자가 있었으면 제노바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사망했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이겨내 전파력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어떤 항구에 들리지 않고 제노바까지 직항하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항구에 들러서 식량과 필요한 물건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무시스의 정언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 검증과 비판만으로도 그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가가 별 생각 없이 수용한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금도 여전히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때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왜곡, 과장, 거짓 정보가 개인이나 사회에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민주주의 선거에서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과 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